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조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2번. 농업촌 특별세는 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 인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는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직접세에 해당한다.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틀렸어요. 네, 그래서 41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2번. 다음 중 세법상 기간과 기한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계산 시 기간에 초일을 산입한다. 초일 불산입 원칙입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2번.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준법 또는 세법에 따른다. 이것도 틀린 문장인데 국세기준법 또는 세법에 없는 거를 민법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틀렸고 3번 2023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2024년 3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인 2024년 3월 29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제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일까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월 1일. 네, 4번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42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43번. 다음 중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가 틀렸는데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네. 3번.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과세관청이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3번 정답은 2번이었어요. 44번. 다음 중 과세표준 수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 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미달하니까 경정 청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있을 걸 미리 알고 신고했다면 과세 감면하면 안 되겠죠? 네, 3번.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기간 경고 정도에 따라 납부지원 가산세 일정 비율을 감감한다. 납부지원 가산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과소신고 초과원급 가산세를 감감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네, 4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 기한 후 했어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확정력이 없죠. 나중에 이제 국세청이 확정을 해줘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해도 수정 신고할 수 있는데 확정력이 없다고 정부가 확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설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 등기일이다. 맞습니다. 2번 법령 또는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대국 내국법인은 법인실력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다. 맞습니다. 3번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네, 4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네, 45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4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에 기재해야 하는 세무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을표에다가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작성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기부금 한도 초과에 기부금 한도 초과에 이거는 기타 사유유출이죠. 그 다음에 2번 벌금의 송금 불산이 마찬가지로 기타 사유유출이고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에 이건 상여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인데요. 대손충당금이 이제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항목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46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네, 4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가? 기억, 정기에 송금된 산입 중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이거는 당연히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이고요. 네, 47번. 이거 당연히 입금이고요. 정기의 송금이니까 당연히 올해 이제 산입됐으니까 올해 입금됐으니까 입금을 처리해야 되고 니은 자산 수중이 이건 당연히 입금이죠. 2월 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입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디귿 자기주의 양도가액 이것도 입금입니다. 입금이고 리을 부가가치세 매주세 이거 입금 불산입이죠.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미음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 입금이죠. 네. 보통 부가가치 매출세액은 저희 내년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7번 정답은 201번이네요. 네, 1번입니다. 네, 8번. 48번. 다음은 3일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봉유생비 보조 원장의 일부이다. 이 중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월 23일 직장 회식비 인정해야 되고요. 1월 25일 사용자부담 고용보험료 인정해야 되고요. 2월 3일 대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 이거 인정 송금 불산입이고요. 상여 처분하셔야 됩니다. 2월 27일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인정되고요. 3월 10일 직장 체육비 인정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정답이네요. 2번이죠. 네. 대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는 송금 불산이고요. 근데 소액주주 임원이라면 사택 유지비가 송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랑 소액주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번. 다음 자료는 3일에 손익계산서의 비용 처리 땡은 내용이다. 다 이 중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법인 지방 소득세 내 송금 불산입 하셔야 되고 본사 건물 재산세 송금 산입이고요.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 별가금 송금 불산입이고요. 납품 계약 위협 위반으로 인한 지차생금 이거는 송금 산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100만원 계산하면 350만원 걸 수 있네요. 네, 49번 정답은 2번이죠. 네, 5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24기에 한국은행에서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였다. 해당 예금의 만기 시 이자 수령액은 1,200만원이고 이자 지급시 이자 지급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다. 3일은 24기 결산 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300만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한 24기 세무조정은 얼마인가? 국내은행의 예금 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식으로 하셔야 돼가지고요. 이거 입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내년엔 입금 산입 유보가 되겠죠?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50번 정답은 3번이에요. 51번. 이걸 이제 추인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 맞고요. 2번 재해로 멸실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의 복구 자본적 지출 맞고요. 3번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4번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자본적 지출 맞습니다. 그래서 51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52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24기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3일은 24기 기계장치 신고 내용 연수 10년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1,000만원을 기상하였다. 기계장치에 대한 전개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전기 말에 상가 부인의 자액은 400만원이다. 3일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부호를 신고한 경우 24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정액부 10년에 대한 상각률 0.1 기계장치 1억 2천이고 감가상각비 4천이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 회사 상가액이 1,000이 있어요. 그쵸? 회사 상각이 1,000이었고 근데 세법상 한도액은 1억 2천 곱하기 0.1 계산하면 1,200이겠죠? 그러면 이거 전체 다 송금산입 되고 남은 200 있잖아요. 상각 부인액 전에 된 거예요. 그래서 200을 송금산입합니다. 그래서 송금산입 2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52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5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례기분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기억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자민을 위한 909호 금품의 가액 특례기분 맞고요. 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기부금 이거는 일반 기부금입니다. 디귿 국방헌금 국군 장벽 미분 금액 미분 금품 이거는 특례기부금이고요. 리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일반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3일의 24기 사업연도 매출액은 200억이다. 특수관계인의 거래액 100억 포함. 법인세 법상 3일의 제24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24년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 한도액으로 오른 것은 100억 원 이하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이하 3천만 원 더하기 수익금액 마이너스 100억 곱하기 0.2 계산하면요. 저희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럼 기본 한도가 3,600이고요. 3,600이고 이제 영업 보셔야 되죠? 12개월이죠? 그래서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12분의 12라서 이제 3,600 기본이고요. 수익 금액별 한도도 구하셔야 되는데 저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100억 그러면 3,000 그쵸? 100억 곱하기 0.3% 계산하면 3,000이고요. 그럼 100억 곱하기 0.2 근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이 100%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0.1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00입니다. 네, 그래서 3,600 더하기 3,000 더하기 2 계산하면 6,80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중소기업은 3,600이고 일반 기업이면 1,200 곱하기 이제 사업연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53번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고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송금 불산입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되 그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상당하는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가 아니고요. 기타 사회유출 소득 처분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건설자금 이자의 계상 대상에 투자자산과 제조 등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3번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 이자보다 우선하여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번 업무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업무보관 자산 가액은 취득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5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징고조정으로 대손금의 송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1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 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건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죠. 2번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게 이제 신고조정이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결산 조정이고요. 4번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이것도 결산 조정입니다. 그래서 56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7번
다음 중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비금은 송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입하거나 상계하는 연도에는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2번 전입한 준비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입금 산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비상위험 준비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는 법인이 설정 대상이다. 틀렸고요. 보험사업 비상위험 준비금은 보험사업 내국법인이 설정 대상이에요. 3번이 틀렸죠. 4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설정 대상이다. 맞습니다. 57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58번 다음 중 부당행위기산 부인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인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외. 네, 지배주주 직원이니까 1번이 부당행위기산 부인이에요. 네, 지배주주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면 부당행위기산 부인 아니에요. 근데 지배주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미지급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법인이 대납한 금액이고 부당행위기산 부담이 아닙니다. 네, 3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이것도 부당행위기산 아니고요. 4번 직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58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59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중소기업인 3일에 24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억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3억 니은 24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금액 입금산이 1억 송금산이 5천 그러면 3억에다가 1억 더하고 5천 빼면 3억 5천이죠. 네, 23기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 중 미공제된 금액 3천만원 그러면은 3천 빼야 되고요. 이 리을 24기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 상인 단기 손익에는 공신탁 신탁 재산에서 생긴 손익 공신탁 신탁 재산 이거는 비과세 소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빼야 돼요. 2천. 네. 그러면 저 3억 5천에서 그 다음에 법인세 세율은 가지고있는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9%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1,800만 원 더하기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이다. 그러면 1,800만 원 더하기 1억 곱하기 19%니까 1900이죠. 1800 더하기 1900 계산하면 37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 상장법인을 가정한다. 1번 개별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맞고요. 이거 꼭 제출하셔야 돼요. 2번 개별 내국법인의 자본 변동분은 무신고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본이 변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첨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3번 개별 내국법인의 포괄손익계산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요. 4번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반드시 첨부하셔야겠죠. 그래서 60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포괄주의에 의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 틀렸죠. 소득세법이 포괄주의가 아니고요. 법인세법이 포괄주의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인데요. 그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만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나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한다. 틀렸습니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 맞거든요. 근데 부부라고 합산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세피 목적으로 공동사업하면 그때만 이제 세대별로 합산과세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과세 기간을 한다. 이것도 틀렸는데요. 신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요. 1월 1일입니다. 네, 사업 개시일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게 나올 때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맞습니다. 과세기간에 신고하셔야지 확정되는 거예요. 과세기간 아닐 때 기한후 신고하시면 소득세가 확정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정을 해주셔야지 확정이 돼요. 그래서 61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나 구세씨 2024년 종가세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24년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 1번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직장공제 초과반환은 분리과세입니다. 틀렸어요? 아니요. 자 2번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맞습니다. 3번 서울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맞습니다. 4번 법인에 납부한 보증금의 이자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1500 더하기 1000만원 계산해서 2500 구할 수 있겠죠. 62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3번 다음 자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복지부의 의무자 박성실 씨의 2024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억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억 니은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기술한 내용 이외에는 모세법상 적정하게 계산되어 있음. 대표자급여 5천만원 더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급여를 그 대표자급여를 당기순이익에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처분이익 내비두시고요. 토지 처분이익 빼셔야 됩니다. 양도죠. 소득세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억에다가 5천 더하고요. 800 빼고요. 더하기 2 계산하면 24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네. 63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64번. 다음은 용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근무자 갑의 거주자 갑의 2024년 기속 근로소득 내역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의 합계액으로 오른 것은 근무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다. 급여 4,200만원, 월 350, 식사대 240만원, 월 20만원씩 수령. 식사는 제공받지 않음. 그럼 240만원이 비과세죠. 괄호 3번 사택을 제공받아 얻으니 300만원. 네. 영업사원 거주자 갑이고 소액주주 대주주 아니니까 저희 300만원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괄호 4번 갑이 자기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업이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360만원 12개월간 매월 330만원씩 수령. 이거 20만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한 달 20만원이 한도라서 총 한도가 240이거든요 240까지 비과세가 돼요. 140까지 비과세가 되고 괄호 5번 시간에 근무수당 200만원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240 더하기 30 더하기 240 더하기 300 더하기 240 계산하면 780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네, 시간의 근무수당이 만약에 이 사람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생산지 급여를 하면 월정액 급여 계산해서 210만원 이하일 때 시간의 근무수당도 비과세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시적인 문야층작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건 맞는 말이고요. 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운비 인정률로 정받을 수 있다. 아니죠. 총수익 금액의 이거 문예창작 소득은 60% 한도예요. 1번이 틀렸죠. 네. 2번 서와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다. 맞습니다. 3번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과세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익 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맞습니다. 네, 66번 가볼게요. 근로소득자의 한 가족시 72세 장애인 여성은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뿐이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익이 없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한 가족시의 2024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액은 기본공제가 150입니다. 기본공제가 1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면 200만 원. 그 다음에 70세가 넘네요. 그러면은 경로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150에 200에 100만원 더하면요 4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네. 그래서 66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네. 67번. 다음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시력 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맞고요. 2번 뇌졸중 환자 휠체어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맞고요. 3번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 비용이 의료비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맞습니다. 67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연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맞습니다. 1번이 맞네요. 2번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하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퇴직으로 봅니다. 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에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 아니고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이 세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인데 기타소득 그러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퇴직소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8번 정답은 1번이었어요. 6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3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금전 신탁 수익, 증권, 투자 신탁 수익권에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4번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69번 정답은 4번이었네요. 30번, 70번. 다음 중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만 제시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전징수되었다고 가정한다. 1번 3일이 재직 중인 비상근 임원으로서 개인사업도 영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 중인 김하중씨, 이 친구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합쳐졌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되고요. 2번 서울에 근무하다가 단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최현빈씨. 네, 퇴직소득은 네, 불가세입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셔도 돼요. 3번 3억 원의 정기예금에서 연 1,600만 원 이자를 수령하고 해당 이자 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는 한소희씨 2천만 원 이하네요. 분리과세 하면 됩니다. 4번 로또 복권 당첨금 5천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신미나씨 복권 당첨은 무조건 분리과세였습니다. 그래서 70번 정답은 1번이었네요. 71번. 다음 중 부가세법에 대하여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 김영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유채물을 말한다. 따라서 동력이나 열과 같은 무채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전기도 부가세 과세를 해요. 2번 박철수. 우리나라의 부가세 제도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3번 최소영.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개인이 재화를 수입해도 부가가치가 과세가 됩니다. 네, 정답은 4번 영여인이겠네요.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중복 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71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는 면제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2번 비영리 법인은 공익적인 사업을 하므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부가세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도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비영리 법인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세 법상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4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 하며 겸용사업자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세 가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사업자인 간이가세자의 가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맞습니다. 2번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 효용이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맞습니다.
3번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요. 신청일입니다. 신청일. 그 전에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네, 73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네요. 74번 다음 중 부가세법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총괄납부하려는 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들을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5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개시 20일입니다. 20일입니다. 20일 전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총괄납부 포기 신고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7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인출하는 경우 네 과세 아닙니다. 2번 특수근개에 있지 않은 자에게 무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3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주요 자재를 일부 부담하고 가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맞죠. 4번 사업을 위해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제공하는 경우 네 과세 대상 아닙니다. 네. 2번 있잖아요. 특수관계 있지 않은 자에게 무상으로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당연히 아닌데요. 무상으로 뭔가 용역을 공급하면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뭐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공짜예요. 그러면 이건 과세 대상이에요. 임대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출재화의 공급, 수출재화의 선적일 맞습니다. 2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아니고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일단은 받기로 한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를 반풀 한 때 맞습니다. 4번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습니다. 77번 다음은 김삼일 씨의 2024년 1월 가계부 지출 내역이다. 지출 내역에 포함된 부가세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공급자는 부가세에 따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였다고 가정한다. 1월 14일 부분 바나나 구입 11,000원. 네, 바나나는 면세입니다. 바나나는 면세고요. 1월 20일 수도료 납부 면세입니다. 1월 27일 택시 요금 33,000원 3,000원. 택시비는 과세죠. 1월 30일 영어 관람 44,000원 4,000원. 그 영어도 과세죠. 그래서 3,000원 더하기 4,000원 계산해서 2번이 맞습니다. 네, 77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78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3일에 2024년 1기 확정신고분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월 2일 거래처 A에 외상 매출한 제품 4,000 원가는 3,000이네요. 4월 9일 4월 2일 거래처 A에 매출한 제품은 환입에 마이너스 100 네, 100만원. 6월 5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 B에 증여한 견본품 네, 원가 40, 시가 50 네, 견본품은 네, 과세표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6월 10일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 거래처에 증정한 제품 네, 원가는 200이고요. 시가는 250입니다. 네, 플러스 있죠. 계산하면 39 더하기 2.5 계산하면요 41.5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8번 정답은 2번이네요. 네. 79번 용산은 의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일반 과세자이다. 다음 자료는 2024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네, 공급받은 재물 및 농력의 공급 거래 내역이다. 용산의 2024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 문제액으로 오른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공급가에 5천만 원의 세금 감소를 수취하였다. 네, 500. 네. 업무무관 자산의 도색비를 지출하면서 공가액 200만 원의 거세금 감소를 수취하였다. 업무무관 자산이니까 네,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고요. 공가액 500만 원, 불공제이죠. 공가액 500만 원 세금 감소 수취에 구입한 재화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증정하였다. 네. 이것도 틀렸죠. 접대비는 안 돼요. 생산지 직원들의 회식비로 공가액 40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 감소를 수취하였다. 네, 400을 40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500 더하기 40 계산하니까요. 1번 540만 원이 됩니다. 네, 80번. 다음 중 부가세에 신고 및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개인 사업자는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의 세무장에게 과세표를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 아니고요. 어떤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는 그냥 이렇게 우편물을 받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2번 일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맞습니다. 3번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 환급세액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 지난 후 15일입니다. 일반 환급은 30일이고요. 네, 기억하시면 좋겠죠. 4번 당해 과세 기간 중 대손이 발생하였거나 대손금이 회수되었을 경우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을 가감한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 때에만 대손세액을 가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재경관리사 2024년 1월 세무회계 문제 좀 풀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원가와 관리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